브랜든과 레이첼은 사막의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저주받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유물을 만지자마자 그들은 마법처럼 문도 창문도 없는 방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벽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3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의 벽돌이 약간 어긋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긋난 벽돌의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브랜든과 레이첼의 옷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긋난 벽돌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는 벽돌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벽돌을 밀어서 벽에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랜든과 레이첼은 또 하나의 방에 갇혔어요. 이전 방과는 달리 이 방은 매우 컸고 똑같은 모양의 고대 조각상 10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조각상의 눈이 브랜든과 레이첼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브랜든과 레이첼이 움직이는 조각상을 발견하자 조각상은 감히 나의 용감한 전사들과 함께 내가 쉬고 있는 방에 들어오다니. 내 질문에 정답을 맞춘다면 너희의 무례함을 눈감아주겠어. 그렇지 못하면 둘 다 돌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도 1분 이상 날 참을 순 없어. 나는 무엇일까? 정답은 숨입니다. 애나는 전국을 여행하기 위해 벤을 사고 싶었습니다. 벤 박람회에 가서 벤을 고르기로 했어요. 살 수 있는 벤은 3대였습니다. 각각을 살펴보세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첫 번째 벤의 나뭇바닥을 보셨나요? 모두 긁히고 낡았어요. 이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벤을 확인해 볼게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스토브가 없어요. 요리를 못하겠네요. 여기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사야 합니다. 데이빗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계산대에서 그는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트 폐점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지갑을 가져와서 계산하러 돌아올 시간이 없었어요. 점장은 말했어요. 수수께끼를 마치면 모든 음식을 공짜로 줄게요. 뛰지 않는 하트를 가진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티초크입니다. 제이미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산성비가 계속 내리는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터널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길은 콘크리트 도로마저 녹아내릴 정도로 더운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이미는 자전거에 헤드라이트가 부착되어 있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플로렌스는 억만장자가 되기 게임쇼의 참가자였습니다. 10억 달러의 상금을 받기 위해 남은 문제는 단 하나. 2로 시작하고 2로 끝나지만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것은 이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알아낼 수 없어서 친구에게 전화하기 찬스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봉투입니다. 로드리게스 가족은 숲속의 외딴 오두막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수프캔 여러 개를 포함하여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캔을 따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가 되자 캔 따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리게스 씨는 캔을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그는 이 돌을 사용하여 캔의 윗부분을 부셔버렸습니다. 네, 그 돌이 캔 따개였어요.
로지 부인은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벽난로 앞에서 스웨터를 뜨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창문에 눈덩이를 던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로지 부인은 즉시 이웃에 사는 장난꾸러기 세 아이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로버트 맥더피, 헨리 맥더피, 마크 맥더피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다음날 로지 부인의 집 앞에 종이 쪽지가 한 장 남겨져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런 암호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물음표, 맥더피, 그가 눈덩이를 던졌어요. 쪽지를 읽자마자 로지 부인은 눈덩이를 던진 아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유리창을 깨뜨린 건 마크 맥더피입니다. 물음표는 퀘스천 마크라고 하죠. 이제 메시지의 의미가 명확해졌죠? 퀘스천 마크 맥더피, 그가 눈덩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크 맥더피를 배신하고 고자질을 했을까요? 산드라는 괴물을 테마로 한 코스튬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파티장에 도착한 산드라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2명은 진짜 괴물이고 1명만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에요. 머리 뒤에 묶인 매듭이 보여요. 소피아는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출연진과 제작진과 함께 시사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소피아는 행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해 메이크업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3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 선택했어요. 그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세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은 별로예요. 자신의 메이크업이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소피아의 메이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소셜미디어 양력에 신부 메이크업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세 번째입니다. 마들렌 공주는 대관식을 치를 예정이었고 모든 종류의 중요한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새로 만든 왕관이 금고에서 도난당했어요. 왕실 근위병은 보안 영상을 검토한 결과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왕관을 도난당했을 당시 궁전에 막 도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용의자는 드레스에 음료를 흘려서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범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도둑이라 해도 에메랄드로 만든 왕관을 훔치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짓일까요? 왕관은 새로 제작됐어요.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세 번째 여자가 훔친 거예요. 사이먼은 오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반지 안에 하트 모양과 함께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니셜을 새겼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반지를 보자마자 바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사이먼의 여자친구가 차고 있는 목걸이 보이시나요? 펜던트에 베아트리스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게 그녀의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는 S는 D를 사랑해 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도 사이먼이 이름이 D로 시작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이름을 혼동한 거겠죠.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앤서니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행운의 선물로 새 명품 시계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는 시계를 고르기 위해 가게로 갔습니다. 판매원이 3가지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시계를 사야 할까요? 두 번째 시계에 작은 흠집이 보이시나요? 반품된 제품일 테니까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계는 시간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벽에 걸린 매장 시계는 오후 5시인데 시계는 오후 4시 40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늦어요. 오작동하는 시계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계를 사야 합니다. 낸시는 숲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어둠 속에서 차까지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멀리서 창문으로 불빛이 나오는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법사가 반갑게 맞아주며 자신의 상징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맞히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낸시를 도와줄 수 있나요? 마법사가 들고 있는 마법 지팡이를 보세요. 지팡이 머리가 까마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틀림없어요. 아미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콘서트를 하기 위해 마을에 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아미르는 무대 뒤로 달려가 밴드 멤버들이 떠나기 전에 붙잡고 사인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그를 막았어요. 아미르가 간청하며 제발 소원이라고 말하자 경비원은 내 수수께끼를 마치면 멤버들을 만나게 해주죠. 1분에 한 번, 한순간에 2번 올 수 있지만 1000년 동안은 절대 오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비 아저씨 왜 이러세요? 어쨌든 답을 아시나요? 정답은 글자 M입니다. 페니의 새로운 취미는 조류 관찰이었습니다. 페니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모든 새를 관찰하고 새에 대해 메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니는 희귀한 새 한 종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숲에 있는 이 나무 중 어느 나무가 이 새의 집인지 알 수 있나요? 새의 날개 깃털 사이에 낀 나뭇잎 보셨나요? 이 나무에만 같은 종류의 잎이 있으니 새의 둥지가 있는 곳일 거예요. 셀리는 다음날 역사 시험이 있었지만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리에게는 공부에 도움이 될 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반면에 넬리는 한 번도 수업에 결석한 적이 없는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셀리가 넬리에게 수업 노트를 빌려도 되냐고 묻자 넬리는 수수께끼를 맞히면 허락할게. 4글자로 되어 있고 때로는 9글자로 되어 있지만 절대 5글자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답을 맞추실 수 있나요? 이번 수수께끼에는 답이 숨겨져 있어요. 이 수수께끼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에 몇 개의 글자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는 뜻의 what은 4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metimes라는 단어에는 9개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never라는 단어에는 5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리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게으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시험에서 낙제했어요. 한 달 동안 집에서 외출 금지 조치를 받았죠. 그리고 넬리는 셀리의 남자친구인 피트를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더 잘 어울렸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